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평소처럼 씻고 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몸이 휘청하며 욕실 바닥으로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을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평생 해온 씻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투게더의 유병철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노년기 균형, 어지럼증, 혈압, 순환 문제를 진료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분들 10명 중 9명은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씻는 방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씻는 게 뭐 대수라고 그게 위험할 수도 있나요? 나는 매일 깨끗하게 씻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두 손에 팔목 보호대를 차고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분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앉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씻고만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하신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해오던 그대로 뜨거운 물로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씻기. 그날 그 단순한 행동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럼이 몰아치고 순간적인 실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플 줄은 알았죠. 근데 씻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같은 원인으로 넘어지거나 골절되거나 두부 외상을 입거나 심지어 기억력 저하나 만성피로까지 악화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위험이 잘못 씻는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자식으로 욕실에서 갑자기 몸이 식은땀으로 젖고 다리가 풀린 부모님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씻는 방법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도 있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샤워 후 갑자기 어지럽고 나오면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시 앉아 있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던 경험. 그 모든 신호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씻는 방식이 당신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평생 씻는 습관 중 단 하나만 바꿔도 어지럼증, 피로, 쓰러짐 위험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한 가지 결정적 원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실천하는 데는 돈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단 한 가지 습관 교정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살기보다 잘 사는 100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씻는 법,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노년 건강의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 잠시만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욕실에서 물을 틀고 습관적으로 손이 향하는 순서, 어떤 온도로, 어떤 속도로 씻고 있는지, 그 단순한 루틴 속에 여러분의 어지럼증, 피로, 순환 문제, 심지어 요양원 입소 위험까지 모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오해를 하나씩 풀고 안전한 씻는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씻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혈압 급락 습관, 나이에 따라 반드시 바꿔야 하는 세정 순서와 속도, 넘어짐,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안전 씻기 원칙, 5분이면 바꿀 수 있는 평생 습관 교정법,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욕실 사고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건강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씻는 습관.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날 겁니다. 챕터 1. 목덜미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방금까지 하던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어지럽고 정신이 번쩍 안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증상들 모두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한 곳, 바로 목덜미가 굳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면 목덜미는 단순히 목 뒤쪽 살이 아니라 뇌로 가는 마지막 혈관 통로, 말 그대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가 딱딱하게 굳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산소 공급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그 즉시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깜박임 증가, 머리 멍함,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입니다. 심하면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일 정도로 기억력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혈류가 무려 37%까지 감소하고 치매 위험이 4배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뇌는 정말 예민한 장기입니다.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37%라면요? 거의 긴급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머리가 멍하고 말문이 막히고 속이 울렁거리는 건 당연합니다. 반대로 목덜미를 따뜻하게 자극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혈류가 43% 증가합니다. 심지어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도 아니고 시술도 아니고 그저 따뜻하게 자극해 준 것뿐인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권합니다. 샤워하실 때 꼭 목덜미에 뜨거운 물을 1분만 대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아래에서 위로 손으로 1분간 천천히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럽던 분들도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70세 여성분이었는데 본인이 요즘 자꾸 깜빡거리고 딸이 걱정할 정도로 멍한 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무겁더군요. 선생님, 혹시 저 치매 초기인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은 걱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덜미를 만져보니 말 그대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혈류가 원활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샤워할 때 목덜미를 1분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리고 또 1분간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 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분은 솔직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좋아질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딱 한 달만요. 정확히 4주 뒤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선명해지고 표정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앉자마자 했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며칠 전에는 잊어버렸던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멍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에요. 딸이 저보고 요즘 표정이 달라졌대요. 말씀을 들으며 제가 더 뭉클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약도 없이 단지 목덜미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풀어준 것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직접 보니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혈류도 신호도 몸의 균형도 이 부위를 거쳐 뇌로 올라갑니다. 이곳이 막히면 바로 문제가 나타나고 이곳이 풀리면 뇌가 단숨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왜 이렇게 깜박거리지?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는데 예전보다 집중이 안 되네? 이런 신호를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목덜미 좀 살펴봐 주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목덜미 1분 드기, 아래에서 위로 1분간 부드럽게 쓰다듬듯 마사지하기. 이 2가지가 뇌혈류를 열어주고 어지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치매 위험까지 낮추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은 거창한 곳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열립니다. 목덜미 2분. 그 사소한 시간이 여러분의 뇌와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챕터 2 명치. 스트레스, 수면, 소화의 보일러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디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흔히 심장, 폐, 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본 저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부위는 바로 명치입니다. 명치는 단순히 배 위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태양신경총, 즉 몸 전체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앙조정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잠을 못 자는 순간,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순간,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는 순간, 모두 이곳에서 신호가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할 때 항상 명치를 먼저 눌러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명치가 단단하게 뭉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불면, 소화불량, 체한 느낌, 불안, 만성피로 등을 호소합니다. 명치가 굳는다는 건 곧 자율신경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자려고 누워도 마음이 깨어 있고, 먹어도 편히 소화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명치가 굳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명치를 풀어주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면역 기능은 3배 가까이 증가, 장내 유익균은 67% 증가, 수면의 질은 단 2주 만에 72% 개선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명치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깊게 호흡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치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차갑고 굳어 있으면 몸 전체가 긴장됩니다. 반대로 여기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몸 전체가 안정을 찾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은 조용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무려 3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던 분입니다. 평생을 불면증과 싸우며 살아오셨죠. 그분은 제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잠이 오겠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명치를 살짝 눌렀을 때 손끝으로 딱 하고 단단한 돌덩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처방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2주만 샤워 후에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세요. 그리고 숨을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길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분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웃으시더군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해보시기만 하면 알아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그분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덜어지고 밝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잠들었어요. 수면제 없이 그냥 누웠는데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네요. 그 순간 제가 더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불면증과 싸우던 분이 단 14일 만에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니까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명치를 손으로 쓸어내면서 숨을 내쉬면요. 그동안 가슴 속에 눌러있던 돌덩이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표현이 정말 명치의 역할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명치는 단순한 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감정, 스트레스, 소화, 수면 모두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조정실입니다. 이제 명치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샤워 후 따뜻한 손바닥으로 명치를 1분간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긴장이 심해지니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돌리면 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분간 반복합니다. 내쉬는 숨이 길수록 자율신경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면 불면이 줄고 소화는 편해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가벼워지고 심장은 조용해지며 밤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쓰던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명치 2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수면, 스트레스, 소화, 마음까지 모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Chapter 3 오금. 다리의 배수구이자 순환의 출구.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무릎 통증이나 다리 붓기로 오시는 분들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금, 즉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쪽만 신경 쓰죠. 하지만 정작 많은 문제는 뒤쪽,
바로 이 오금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오금은 단순한 근육틈이 아니라 다리 전체의 림프관과 혈액이 빠져나가는 배수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다리는 순식간에 붓고 무릎은 묵직해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심하면 걷다가 갑자기 힘이 풀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발목이 퉁퉁 부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돌처럼 무거워요. 걷다 보면 무릎이 말리듯이 아프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요. 여러분, 이 증상들 대부분은 오금이 굳어 순환이 막힌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오금을 1분간 자극했을 때 림프 흐름이 2배 증가했고 다리 부종이 빠르게 줄어들고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림프가 순환한다는 건 다리 속에 노폐물이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붓기도 줄고 무거움도 사라지고 근육은 힘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욕실 배수구가 막히면 바로 냄새나고 물이 고이듯 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 전체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면 무릎 뒤쪽 오금부터 살펴보세요. 특히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오금이 굳기 시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운동량은 줄고 앉아있는 시간은 늘고 근육과 혈관은 긴장한 채로 굳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걸음이 짧아지고 평지를 걸어도 무릎이 불안해지고 조금만 아파도 지팡이를 잡게 되는 시기가 훨씬 빨리 옵니다. 저는 잊지 못할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68세 할아버지였는데 다리가 너무 붓고 무거워서 2달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리는 붓고, 계단은 너무 힘들고, 지팡이 없으면 무서워요. 제가 그분의 오금을 만져보는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손끝으로 벽 같은 뭉침이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직접 대세요. 그리고 30초간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절대 아프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걸로 나아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계단을 2칸씩 오르지는 못해도 지팡이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리 붓기도 거의 빠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더 감격했습니다. 약 없이 시술 없이 그저 오금을 따뜻하게 풀어준 것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의 가장 큰 순환 출구, 노폐물의 배수구, 무릎 안정성의 핵심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걷고 아무리 스트레칭해도 다리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기가 열리면 다리는 순식간에 따뜻해지고 무게감은 사라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간 그대로 대기. 너무 뜨겁지 않게 근육이 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만 충분합니다. 손가락으로 오금을 30초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기. 세게 누르면 림프가 오히려 막히니 가볍게 시원한 정도로만 움직여주세요. 이 2가지를 매일 1분만 해도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걷기 힘들던 분들도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다리가 붓거나 무릎이 묵직하거나 걷다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금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풀어주세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걸음은 다시 안정되고 다리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Chapter 4 사라구니 상하체를 잇는 혈액 림프 고속도로.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다리 통증이나 붓기, 만성 피로, 야간요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꼭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해부, 흔히 말하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위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상체와 하체를 잇는 가장 큰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된 핵심 지점입니다. 말 그대로 몸의 순환이 교차하는 교차로 혹은 혈류와 림프의 고속도로 입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체는 차갑고 붓고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면역은 떨어지고 밤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즉, 몸 전체의 중심 순환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왔습니다. 사타구니는 단순한 살이 아니라 혈관 림프 신경이 모여 있는 몸의 큰 관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 온도가 낮아질 확률이 9배, 그리고 면역력은 정상인의 절반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사타구니 순환이 좋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8년 더 오래 걷는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발만 차가워요. 종아리만 붓는 것 같아요.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그런데 제가 사타구니를 만져보면 열이면 9은 차갑고 딱딱하고 눌렀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하체 쪽의 혈액이 상체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가 막혀 있으면 다리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소변 조절,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면 꼭 이런 사례가 떠오릅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다리와 발이 차갑고 조금만 걷고 나면 피곤해지며 밤에는 항상 2~3번씩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전립선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 먹어도 낫질 않아요. 제가 사타구니를 만져보는 순간 원인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얼음덩이처럼 차갑고 눌렀을 때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하체는 계속 차갑고 붓고 밤에는 방광이 예민해지고 자꾸 깼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대세요. 그리고 따뜻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부드럽게 5초만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문 열어준다는 느낌으로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해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주 후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날따라 표정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 번만 깨요. 그리고 다리가 뜨거워요. 여태 몰랐는데 저는 사타구니가 문제였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 역시 놀랍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1분 투자했을 뿐인데 그분의 수면, 활력, 순환이 모두 되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사타구니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 관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는 차가워지고 걷는 힘이 약해지고 부종이 생기고 면역이 떨어지고 밤에 자꾸 깨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열리면 다리는 따뜻하고 피로는 줄어들고 면역은 올라가고 걸음은 가벼워지고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깁니다. 그만큼 강력한 부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리해드리면 딱 2가지입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에 30초 대기, 양손으로 부드럽게 5초간 압박하기, 절대 세게 누르지 않기, 문을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 이 2가지만 꾸준히 하면 하체 온도는 빠르게 올라가고 순환은 눈에 띄게 좋아지며 야간요 부종 피로가 줄어듭니다. 평생 그냥 지나쳤던 이 부위 하나가 내 건강의 관문이었다니,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순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Chapter 5. Sun by Dog. 온몸과 연결된 신경지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쓰는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손바닥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곳 역시 손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이 단순한 피부 조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바닥에는 무려 7,000개의 신경이 모여 있고 이 신경들은 온몸의 장기, 혈관, 근육과 연결된 신경지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의 순환이 막히면 몸의 여러 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머리가 무겁고, 잠이 들기 어렵고, 손발이 저릿하고,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손바닥의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손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하고 손가락 사이의 경혈을 눌러주기만 해도 혈류량이 34%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류가 증가한다는 건 장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소화가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들며 기운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무겁다, 밥 먹고도 늘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복잡하다,
라고 느끼셨다면 그 출발점이 바로 손바닥의 긴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손바닥을 살펴보면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엄지와 검지 사이, 손바닥 중심, 손날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화가 요즘 왜 이렇게 안 되죠?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손끝이 자주 저릿해요. 몸이 항상 피곤해요. 그런데 손바닥을 따뜻하게 풀어만 줘도 이 증상들이 눈에 띄게 변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의 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분은 10년 동안 식사만 하면 소화제부터 찾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위장이 약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차분히 앉으셨는데 손을 보니 손바닥 중심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도 뭉쳐 있었고요.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위장은 약한 게 아니라 손바닥이 굳어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시더군요. 손이랑 위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손바닥은 장기와 연결된 신경 지도입니다. 여기가 굳으면 장기 기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여기를 풀면 장기 기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손바닥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충분히 대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지압점을 5초만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2주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10년 만에 소화가 잘 됩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손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도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손바닥의 신경과 혈관은 몸 전체의 순환과 장기 기능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하나만 풀어줘도 몸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을 손바닥 전체에 30초간 충분히 대기. 이때 두 손을 마주 비비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지점에 5초간 부드럽게 지압하기.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긴장하니 쏙 들어가는 지점을 가볍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면 소화는 편해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손발의 저림이 줄고 잠은 쉽게 들고 불안과 긴장도 완화됩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몸 전체가 긴장하고 이곳이 풀리면 온몸이 순식간에 안정됩니다. 손바닥 1분,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 소화, 혈류, 집중력까지 모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5곳만 바꾸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구역을 기억하시나요? 목덜미, 명치, 오금, 사타구니, 그리고 손바닥. 이 5곳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과 혈관, 림프가 이어진 하나의 순환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잘 흐르면 몸은 잔잔하게 안정되고 한 군데라도 막히면 건강의 리듬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회로를 다시 켜기 위해 대단한 운동도 힘든 식단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샤워 시간 5분 그리고 따뜻한 자극과 부드러운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목덜미를 드면 뇌가 깨어나고 명치를 풀어주면 마음이 내려앉고 오금을 열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사타구니가 부드러워지면 하체 온도가 올라가고 손바닥을 자극하면 장기들과 신경이 살아납니다. 이 5구역은 각각의 기능을 넘어서 몸 전체가 지금은 회복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돕는 하나의 회복 루틴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루틴으로 걷기 힘들던 몸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소변 습관이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가장 사소한 습관, 그 중에서도 샤워하는 5분이 노년 건강의 온도와 순환과 안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스스로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이 조금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 5곳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몸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수도관이 다시 흐르듯 조용하지만 힘있게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5구역 중 어디가 가장 먼저 변하셨나요? 혹은 지금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딘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작은 깨달음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 나올 좋은 영상들도 있으니 함께 시청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